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경제지표 맥시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미국 노동통계국이 매월 중순 전월치 통계치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의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친다면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 별도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장기 물가 추세를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좀 단점이라 친다면 어떤 기술의 변화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구매 습관의 변화를 파악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즉 물가를 좀 과대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도심 지역에 대한 물가만 좀 조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실 때 어떤 제약 조건으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CPI와 코어 CPI의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추세를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 CPI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CPI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양한 제어와 영역의 어떤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별, 어떤 지역별의 어떤 물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어떤 매월 소비자 물가의 어떤 변화를 조사함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이와 같은 소비 중에서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에 비용에 대한 편익에 많이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 소비를 하더라도 어느 쪽 분야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선호하거나 내지는 선호성이 좀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미국 실물 경기의 거의 한 3분의 2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비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코어 CPI가 어떤 에너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의 변동성 대비 상대적으로 코어 CPI가 그만큼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번 의미를 본다면 일단 CPI 자체가 예상치보다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경우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리 상승, 즉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커진다. 좌측에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CPI 자체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연도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CPI가 상승한 것에 따라서 금리 역시 5년치 국제 수익률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PI 자체가 전체적으로 장기 하락 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지금 인플레이션 5년 국채 수익률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코어 CPI가 또한 예상치 대비 또 급등했을 경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같은 코어 CPI 자체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주식시장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기 코어 CPI가 장기 물가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물가 자체가 오름으로 인해서 일단 주식시장 역시도 해당 기업 실적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어 CPI가 상대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일단 주가 역시도 하락을 하고 반대적으로 코어 CPI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역관계성을 나타내는 것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서 코어 CPI와 S&P 지수 간의 주식시장과의 연관성도 같이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의 어떤 흐름과 향후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일단 전월 대비 한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 대비보다도 좀 상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금리에 대한 금리가 또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 특히나 이와 같은 코어 CPI 역시도 지금 전월 대비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1991년 이후 지금 최고 폭으로 전월 대비 최고 폭의 월간 단위로서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S&P 지수 역시도 어떤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와 같은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내 신종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이후에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지속을 해 향후에 이와 같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지금 물가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지금 확산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장을 전망하시거나 투자를 임해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분야에 같은 연동 내지는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WTI와 전기동, 그다음에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대두, 콩이죠. 그리고 철광석에 대한 비교해서 본다면 특히 에너지 쪽과 에너지의 대표 품목인 이와 같은 WTI와 곡물 쪽의 대표 품목인 대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코어 CPI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어 CPI를 비교해 봤을 때 WTI 역시도 같은 흐름을 크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대두 역시도 코어 CPI 향후 흐름에 따라서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CPI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일단 전기동 부분에 봤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같은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철광석 역시도 물론 물가에 어느 정도 제약적인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간접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서 철광석 역시도 같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와 같은 원자재의 대표적인 WTI를 포함한 전기동 역시도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비교해 보신다면 향후에 소비자 물가와 어떤 주식시장과의 연관성 내지는 각 원자재에 대한 흐름과 같이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